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급등세 이어오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로 2200선 뚫어냈지만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2190선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이면서 강보합 흐름에서 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조선사들의 잇따른 선박 수주 소식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 전까지 약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203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힘 받습니다. 1% 이상 강세 보이면서 56,800원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합권 93,6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번 주 18만 원대 뚫어냈는데 어제 다시 한번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17만 7,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가 다시 한번 어제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12만 4천 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현대모비스 최근 상승 흐름 계속 이어옵니다. 오늘 강보합권 26만 1,5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번 주에 18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18만 1,5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1%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만 4천 원대까지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한지수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은데요. 4만 5천 원대 바라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한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646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오늘 다시 한번 10만 원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장중한 때도 10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5% 이상의 강세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CJEN은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는데 18만 5,5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7만 6,900원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이 더 많은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6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위권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0.7%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휴젤은 오늘 3%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7만 5천 원대 그리고 KMW가 이와 함께 8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0.4% 강보합권 오늘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48,600원대 9위권에는 헬릭스미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메디톡스가 10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보합권 19,4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및 IT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더라도 그 외의 업종들 가운데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이 꽤 많은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올해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그 대상 브랜드인 노스페이스나 파타고니아 그리고 룰루레몬 등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실적이 굉장히 호조이고 해당 관련된 브랜드들은 고성장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플리스 제품 등도 미주에
주에서 크게 히트를 치면서 오더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플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높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으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상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 중국 사업 보조와 해외 확장이 가세하면서 일반 캐주얼 의류나 의류 소비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성을 시현하고 있고 기존 아웃도어에서 스포츠 의류나 기능성 의류로 확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 밸류에이션 PER이 7.8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브랜드에 치우치지 않고 고부가 스포츠 의류 시장 성장과 함께 고성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브랜드 유치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중장기 성장을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단행하고 있고 공격적인 확장성에서도 실질적으로 성장통이 오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방글라데시 최저임금 급여 충당금 설정이 350억 정도 됐고 5년 만에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적 부담 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내년 성장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가격적 전략은 현재가부터 34,000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4만원, 선절가는 33,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일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불안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구체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브렉시트 유예 기간과 트럼프 탄핵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있겠지만 브렉시트 유예 기간 관련된 이슈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나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탄핵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은 하원이 USMCA 협정 체계를 통해서 일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 서명 관련된 불안감도 완화되고 있는데 아마 1월 중에 서명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상승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를 위시하는 IT 중심의 매수세가 조금 쏠림 현상은 조금 더 불안 요인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우상향적으로 그림이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올해 연초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샀고요. 오히려 그 외의 종목들 업종에 대해서는 4조 5천억 정도 순매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IT 관련된 섹터는 좀 더 이어갈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순환매가 돌아올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연말을 앞두고 배당 업종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이런 배당 관련된 업종이나 IT 반도체 관련 쪽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P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웨벨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연정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염정팀장의 수익 탑5입니다. 지난주부터 합류를 해주시면서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두 가지 종목 다 모두 순위권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3일 딱 일주일 전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3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백은한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코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2.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드림 시큐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3.0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롯데 관광개발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8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4%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초록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5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 4% 넘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마이크로텍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승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티웨이 항공 올라와 있는데요. 네, 현재 승률 16.83%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이창호 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승률 22.8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와 4위에는 나란히 홍서민 팀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5위에는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24%를 넘어가고 있고 4위에는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9.55%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같은 종목이 3위에 올라와 있죠. 하채기 위원님께서 하루 더 일찍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높은 수익률 가져가면서 31.1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아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정도가 되는데 벌써 수익률이 47%를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다시 한 번 더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수익률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12월 13일 첫 출연해서 주신 종목인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현재 수익률 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처음 추천드렸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그 4영업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누적 수익률 7% 이상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애플 웹스토어의 단독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로 선정된 데에 이어 이번에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 1위 업체인 익스피디아의 국내 결제 시스템에 단독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국내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모든 국내 수수료는 동사의 단독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외 고객사의 결제 수수료는 국내 고객사의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피지사업 월 거래액은 1.7조 원 수준인데요. 이러한 해외 결제분의 증가로 인해서 2020년 1분기에는 2조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외적 성장 그리고 거래액, 매출액으로 증가로 인해 2020년에는 더욱 가파른 성장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매수 추천 유지드리면서 지난주에 목표가를 23,0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12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던 초록뱀, 현재 수익률 4%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은 추천드린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나와주었고, 이제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으로 올라섰기에 아직까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추천드릴 당시 이제 말씀드렸던 드라마 제작 관련 엔터 사업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에 주가의 움직임 조금 더디나 차분히 지켜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증시도 힘 받으면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근데 그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상원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 의석인 만큼 상원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미국에 세 차례의 탄핵 이슈가 있었음에도 이 정치적인 파장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중의 무역
긴장 완화로 인해서 연말 장세 상승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주에는 또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연말에 배당주 매수세 이어지고 또 연말에 그 차익 실현 매물들도 있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3일에 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예정된 만큼 그 한중 무역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에도 적극적으로 매수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일장부터 이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증시는 좀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종목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까지 증시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좋은 모습을 일단 상승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수금도 잘 들어와 주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시는 상승을 하나 종목 상승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장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그리고 우량 기업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섹터 또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는 조금 수급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투신 쪽에서 연일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투신의 수급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곧 연말인데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당락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투자금이 이제 보유 금액이 15억 이상 되는 그런 인원들한테는 이제 20% 세금이 부과되기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즌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8년도, 이제 17년도, 전년도 이제 그 코스피 12월 마지막 동향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웬만하게는 이제 조금 조정이나 횡보를 막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하시면서 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아침에 우리 증권사에서도 관련된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것은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램 가격 반등에 내년에 호실적이 전망된다 이런 리포트 나와 있고요. 또 내년에 영업이익이 135% 늘어날 것이라며 목표가를 11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56,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 0.6% 상승하면서 9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93,000원대에서 94,000원대까지 뛰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IT 투톱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0.5% 상승하면서 18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4% 강보합권 12만 4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출발 견고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39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모비스 7위권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26만 1,5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0.8% 상승하면서 18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9위권은 여전히 LG화학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0.65% 상승하면서 30만 원대에서 31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0.6% 상승 출발합니다. 45,75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흐름 괜찮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어제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2,200선 뚫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50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2 종목이 1% 강세로 오늘 코스닥 시장 이끌어줍니다. 5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52,000원대에서 53,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여전히 1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M 강보합권 15만 5,9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7만 6천원대에서 오늘 7만 7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휴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SK 머트리얼즈가 0.68% 상승하면서 오늘도 6위권 자리 지켜내고 있고 19만 2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SK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디램 가이더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 앞으로의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38만 5,100원대 그리고 KMW 8위권까지 밀렸는데 오늘은 1% 가깝게 반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만 원 미친 4만 8,850원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헬릭스미스 9위권, 오늘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염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요. SNK 폴리텍입니다. 예,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인 SNK 폴리텍은요, 휴대폰 및 OLED 제품의 충격 흡수용 소재인 폴리우레탄 폼치트를 자체 기술로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매출액이 2016년에는 그 634억, 근데 2018년에는 2,821억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 중에 있으며 올해는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578억으로 이미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3년 중 최대 이익으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게다가 자회사인 MPT는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우량 자회사로 SNK 폴리텍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현재 시가총액의 약 1.8% 상장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 MPT의 장부가액이 280억 원이고 추정 시총은 1,750억 원, 그 차액에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K 폴리텍도 이 밸류에이션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현재 이 MPT의 분위기는 긍정적인데요. 회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5G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그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그 정부의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그 상장 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30일 영업일로 단축되면서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기술 특례 상장 조건이 완화되는 등 그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최근 상승세가 좀 높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K 폴리텍 본업의 가치도 급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 12.2배 수준의 PER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밸류에이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회사 MPT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좀 더 성공적으로 상장이 될 경우에 그 매력은 부과될 것으로 보면서요. 매수가는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0,000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7,800원 정도 선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SK 에너지에서 사명을 변경한 SK 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그리고 사교화학 위주의 에너지 기업으로요. 시가총액 14조가 넘는 코스피 22위 업체입니다. 동종 업체의 PER이 11.6배인 반면에 이 동사의 PER은 8.8배로 저평가된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그 정유 업계의 시황이 개선되는 등 4분기 실적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는
SK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의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부분에 포함되어서 이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배터리 업체 3사는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SK이노베이션은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0% 이상의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와 중국 경제 지표 개선 등에 따라 국제 유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에너지 업종 지금까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으로 된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금 최저점 올해 최저점을 14,000원대를 찍고 지금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0원 현재가부터 현재가 밑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는 17,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을 14,000원 이하 이 최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백은하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 및 바이오 제품을 아우르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고품질의 척추 관련 의료기기를 공급하였고요. 최근 이제 스포츠 메디컬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사업의 일환으로 휴브레인 연구소를 설립을 하였고 지속적인 이제 투자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우리들 체어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들 휴브레인은 종합적인 헬스케어 영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우리들 휴브레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5월경에 의료용 분석기기 개발 및 제조업체인 BBB를 지분 10%를 보유하게 되면서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말과 함께 아직까지 특별한 동향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인 매출은 이번 한 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들 휴브레인의 주가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일단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받쳐준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한동안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 동안 4,000원대부터 2,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등락하던 주가가 이번에 4,000원을 돌파 시 강한 상승 동력이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흐름상 그 가능성은 높겠다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에서 16년도에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에 지금 현 시점 들어가 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바로 급등을 하면서 못 잡는 종목은 아니고요. 꾸준히 이제 매물대 소화해 가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 확률도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오른 확률이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3,000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적으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에 서해 그룹만 먼저 진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2,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전파기지국입니다. 전파기지국은 이제 공영 무선 기지국 전문 업체로서 지상 및 이제 지하철 그리고 각종 터널 구간의 공용 무선 기지국을 시공 및 판매, 운용 및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해당 산업인 이동통신 기지국 공용화 사업은요, 이제 주요 고객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시설 투자 비용들의 절감 효과와 이제 더불어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제 10개의 관계부처에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 등 이제 10개 산업 분야들 가운데서 이제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고요. 이제 5G 산업은 이제 다방면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지국은 2G에서부터 5G까지 그리고 지상파, DMS, 와이브로, 와이파이 등 이제 다양한 통신 수단의 필수적인 설비이고요. 5G 상용화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파 기지국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바탕하여서 기지국 공용화를 위한 기지국 시설을 구축하고 각 사업자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업 동향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LG U+와 이제 121억 원 상당의 시설 구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요. SKT 그리고 KT와 5G 융합,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KT와 361억 원 규모의 수도권 지하철 5G 무선망 공급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전파기지국은 철도 도로와 관련해서 통신시설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가기관 산업인 이동통신기지국 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남북 경협 사업이 추후 진전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국공립공원지역, 개발 제한 구역, 이제 도시계획구역 등 이제 자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 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설할 기지국들은 이제 공용 기지국으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병명을 이제 마련을 하였고요. 공용 기지국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이제 전파 사용료 및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감경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전파 기지국은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지국 건설로 인한 꾸준한 사용료 수입 증가는 이익 구조를 조금 더 안정하게 시키고 유지하고 있는 점이 회사의 주요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이제 5G 업종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으나 하반기 약간 주춤하고 조정받는 모습을 이어지고 있으나 다시 한번 이제 20년 들어서 2차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점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천가는 이제 현재가로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AJ 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 11% 넘는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배당 소식이 있습니다. 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7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도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엄정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AJ 네트워크가 지금 호재가 두 가지가 겹쳤는데요. 그 자사주 취득, 70억 원 규모의 자사 취득과 현금 배당, 300원의 현금 배당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로 보게 되면은 4,960원, 5,000원 채 안 되는데 300원의 배당이면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가 폐장일이 7일 거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주식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그 배당 높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배당락, 보통은 이 배당락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가 좀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 시초가 하락률의 갭이 평균 1.0%를 보이면서요. 이 배당 수익률이 약간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서요. 이 배당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차트 추이를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는데 최근 이 배당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 이상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이 기업은 잘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 저가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팜입니다. 미국 FDA에서 14개 전이암 바스켓 임상 승인의 쾌거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미팜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미팜은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현대 돼지열병 관련주로 인해서 부각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돼지열병 시험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 현재 중국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코미팜은 이제 본래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인체의약품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는데 그 첫 번째
약품인 지금 코미녹스라는 이제 약물이 FDA로부터 바스켓 임상과 1상, 2상 시험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이슈와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뭐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신약인 코미녹스를 투약한다. 여러 개 코호트로 나눠서 동시 실시하는 바스켓 임상 시험과 고용량이 요구되는 전이암의 최대 복용 용량과 음식물 영양을 확인할 1, 2상 동시 실시하는 임상 시험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팍스원 코미녹스라는 약물이 암 줄기세포를 99% 사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좀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 99%를 사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인 건 맞고요. 근데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 개인 투자자를 홀리는 그런 뉴스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시면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8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열병으로 부각받았을 때는 아마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때도 이제 약물에 대한 호재성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항상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아까 보여드렸던 이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맞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많고 오늘 장 또한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 버텨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강 후약의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지 말고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뉴스를 보고 매매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방법은 굉장히 위험도가 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타일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2월 18일에 인프라웨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12%를 넘어갑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흐름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일단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요. 제가 뭐 목표가를 3,000원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뭐 적더라 그래도 최소 2,000원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흐름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M&A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좀 낮은 그런 감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에 따라서 충분히 주가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뭐 시가총액이나 전체 기준 그리고 주가 수준이나 이런 흐름에서 충분히 상승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꾸로 저점으로 내려오면은 추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저점을 확인했다고 일단은 저는 그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저점을 쳤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10% 정도 올랐지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코스맥스앤비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제가 뭐 아무리 지금 현재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고 뭐 그런 상태는 아니죠. 주가가 그만큼 빠졌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뭐 올라간다라면 주가가 선행적으로 잘 올라가겠지만 그런 흐름에서의 아직은 뭐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지만 바닥권부터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부담 없게 매매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뉴트리 바이오텍에서 이제 코스맥스앤비티로 이게 상호가 변경이 됐죠.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이제 ODM, OEM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는 국내 2천 공장이야 뭐 국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 호주나 중국 이런 공장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그 비용이 이제 발생한
상승한 부분이 적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손실이 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 소득이나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그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잘 만들어주는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주가는 뭐 최근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 잠깐 올라간 이후에 뭐 계속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지금 3년간의 하락, 3년 반 이상의 하락은 역시 그 바닥을 다진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바닥가운에서 5,500원 정도의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10% 이상 올라가 있지만 이 흐름 자체는 충분히 그 앞으로도 시간은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2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시작이 고점입니다. 2206선에서 출발했다가 거의 10포인트가 빠지면서 98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하지만 매수폭 크지는 않은데 외국인들 120억 원가량, 기관은 9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2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와 흐름 좀 비슷한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5,800원대, 56,000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0.4%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장 초반의 강세 흐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94,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3%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185,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5위권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123,000원대에서 현재 시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오늘 LG화학이 강세 나타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원대에서 31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45,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648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시작이 고점인데요. 651선까지 올랐다가 거의 4포인트가 빠지면서 47선까지 현재 저점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25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역부족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그래도 빨간불입니다. 눈에 띄는 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1%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76,000원대에서 77,000원대까지 올라왔고 78,000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CJ ENM도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0.7% 상승 흐름 나오면서 18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가져갑니다. K&W가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49,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거의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 0.58%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1,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휴젤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0.5% 하락하면서 19,250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10위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확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3원 가깝게 하락하면서 1,162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하체계 낚아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자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미국의 시장 상승 흐름을 장 초반에 좀 받았는데 지금 시가를 좀 반납하면서 약간 시가 대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이제 전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결에 대한 탄핵 가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조금 발생했었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고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나오면서 약간의 좀 안도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실업 보험 청구권 신청하신 사람들이 보면 전주보다도 18,000명이 줄어든 네. 목이 좀 잠겨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23만 네. 4천 명을 좀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한 22만 7천 명 정도 좀 예상했었는데 지표가 좋았네요. 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겠지만은 이전에는 한 25만 2천 명 해가지고 이 전보다 좀 좋게 나왔던 그 흐름 때문에 뭐 시장의 상승이 좀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미국의 CNBC 쪽에서 네. 합의부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이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행히도 어제 미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회의론을 잠식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도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지만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 좀 바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원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네,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원달러까지 만들어놨는데 좀 빠졌네요. 다시 자 만들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중간중간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드렸었는데 네. 자, 8월 6일에 전부 다 원달러 지수가 간다고 할 때 저는 네. 아니다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자, 원달러 지수는 여기에서 이제 장기 상승했으니까 쉬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뒤부터 이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니까 대비를 하자는 말씀드렸었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빠지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환율이 빠지니까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원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추세는 전환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 금 지수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금 지수가 어때요?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보시면 금 지수가 9월 이후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걸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5일선 대응을 하면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5일선이 붕괴가 되고 나서는 자 원달러 지수가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세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5일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1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원달러 지수가 안정세로 좀 들어갔죠. 그래서 시장은 이 원달러 지수 그다음에 금 지수들의 안전 자산들이 추세가 보면은 하락 추세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빠르게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며칠 전에 이렇게 개인분들께서 수급에서 매도를 할 때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이 뇌 구조가 치우쳐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장밋빛 인생만 바라보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가다가 또 이게 돌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좌우 내를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일단은 네. 지금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 대응은 일단은 이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5일선을 깨는 이렇게 크게 깨지는 이 음봉이 있죠. 작은 음봉 말고 이런 작은 말고 이렇게 크게 깨지는 이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좀 시장을 보면은 어느 날은 대형주 갔다가 어느 날은 소형주 갔다가 이렇게 네, 좀 맞아요. 약간씩 하루씩 아니면 하루 이틀씩 밸런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형주가 코스피 쪽에서는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앵커님께서 네. 무슨 말 하실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없죠. 자, 영국 하원 쪽에서 네.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안이 비준이 예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쪽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내년이었죠. 20년 12월 31일에 이 설정한 기간이 이제 예정 종료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네. 이제 추가 연장 내용 없이 그냥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조금 브렉시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프로듀스 원어원. 101 아니고 10 원어원. 와 101 원어원 어제 제가 101이라 했는데 원어원이라 했고요. 네. 좀, 또 시대에 좀 뒤처진 발언을 했네요 단어를. 자 조작 사건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 이제 재판 과정이 있어요. 지금 안준영 PD 그다음에 김용범 CP의 그 첫 공판 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회사가 CJ ENM 쪽이기 때문에 CJ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한정판으로 갤럭시 폴드가 판매가 예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출시한 첫 5G 갤럭시 폴드다 이렇게 말했고 가격은 19,999위안이 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드 관련된 종목들, 부품주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3분기 GDP가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발표한 세 차례가 되는데 이게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가 이전에 이제 수정치와 예비치는 이제 발표가 됐고 오늘은 확정치가 10시 30분에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주도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 심리 평가 지수도 확정치가 오늘 좀 발표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 평가 지수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12시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에서의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됐는데 자 이전에는 4.15였는데 오늘 아침 10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됐는데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토요일, 그다음 일요일, 뭐 또 월요일까지 과정을 좀 보면은 자 한일 수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장관들의 회담이 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불매 운동 관련해가지고 국산화 정책에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지난 7월 이후에 만나는 그 장관들의 좀 회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간에 관련된 그 수출 관련 종목들 우리가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23일에 베이징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사드 문제로 해서 막혀 있었던 뭐 한한령이라든가 관련해가지고 뭐 여행 그리고 또 중국 소비 쪽에서의 화장품주라든가 그리고 또 게임, 뭐 드라마 이런 것 좀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래도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좀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자, 오늘 아침에 네. 그 코미팜이 좀 많이 갔었죠. 네. 이제 어제 시간 끝나고 나서 하나의 이제 기사가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미국 쪽에서의 FDA, 예, 네. 임상 시험에 있어서의 좀 통과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비롯해서 이제 이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제약주들 계속해서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한중 간의 정상회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라든가 아까 화장품주들, 게임주들
그리고 뭐 드라마 관련된 콘텐츠들도 우리가 살펴보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첫째도 둘째 셋째도 뭐다? 인공지능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점 계속해서 인공지능 무인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식당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게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보시면 주문할 때 보면 전부 다 어떤가요? 자판기처럼 옛날 자판기처럼 키오스를 다 가지고 좀 주문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인화 쪽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정치인 테마주 정말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세요. 저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없다가 지금 계속해서 다시 또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별로 이렇게 없었지만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주연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범양, 건영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좀 섹터별로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낚아채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제가 드릴 종목은 KC피드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계용, 그 다음에 양돈용, 추구용 등에 있어서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좀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상표로는 터플러스, 그 다음에 한돈에, 그 다음에 한우회 등이 좀 있고요. 일단은 이 사료를 만든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지금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이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없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한번 관련된 종목들 좀 이슈를 좀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병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새로운 게 또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북 농업 쪽에서 협력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의 식량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대비해서 농업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창업주 사이가 누구냐면요. 황창규 KT 회장이 되는데요. 이 황창규 KT 회장이 안철수 전 의원과 부산고등학교 동문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까지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관련주로서의 좀 엮여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철수 전 의원이 어떤 이야기는 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시 뭐 복귀하겠다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외국인 쪽에서 약간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 보시면은 이달부터 해서 외국인 쪽에서 한 2번 정도 5월부터 봤을 때 한 2번 정도 좀 매도를 좀 했고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고 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옥수수 가격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유가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정말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정유주라든가 화학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바로 이게 옥수수예요. 지금 옥수수 가격을 좀 보면은요. 지금 13년도부터 12년의 고점을 찍고 13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옥수수 가격이 조금 어떤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료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수수 관련해 가지고 농업 쪽에서 비료 쪽, 사료 쪽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내년에 좀 유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네. 주당 25원의 현금 배당을 좀 책정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네. 제가 이걸 온고를 우리 작가님께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뺀 것 같아요. 가격을 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즉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좀 들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자 2,295원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자 2,700원 또는 2,800원, 2,900원에서 이 세 번에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매수가는 현재가인가요? 예,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현재 좀 하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95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이 방송 마감하고 나서 바로 무료 종목을 추천을 좀 드릴 테니까 방송에 좀 방송에 아니라 카톡방에 방송에 들어오면 안 되고 네, 카톡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무료 종목 추천 받으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